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정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처럼 제가 오랜 시간을 살지 않아서 그리 연륜이 있거나 현명한 나이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이처럼 쇼킹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친하고 가장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저와 고향 친구인데 학창 시절을 모두 같은 학교에서 보냈죠. 심지어 대학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정말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 친구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친구는 제 인생에서 정말 등불 같은 존재예요. 제가 힘들거나 지칠 땐 위로도 해주었고 나태해지면 채찍질도 해주었죠. 울고 웃는 것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커다란 이벤트엔 이 친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친구에게 저도 그런 존재겠죠. 그런 제 친구는 여자가 가장 예쁠 수 있고 행복한 날이자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환하게 웃어야 하는 날, 바로 결혼식 당일에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는 현재 6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만나며 연애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 남자친구와 제 친구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어요. 남자친구가 제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제가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촛불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제가 그 초에다 불을 붙여주었거든요. 아무래도 6년 정도 만난 깊은 사이이다 보니 서로 부모님들을 뵈러 가기도 하고 명절에 인사를 드리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양가가 모여서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 자리는 상견례 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친구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당시 결혼식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가 다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정말 식만 올리면 되었죠. 그런데 코로나란 질병은 전염성이 정말 강했고 그로 인해 사상자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상황이 심각했죠. 한국에서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고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외출을 삼가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했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워한 시기였죠. 2단계니 3단계니 정말 공황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는 결국 예식을 취소했어요. 사실 일정을 딜레이할 수 있었지만 당시엔 지금처럼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일정을 계속 미루고 미루었지만 취소해서 확 밀어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상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고 양가에서도 이미 며느리와 사위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가의 허락하에 미리 살림부터 합쳤죠. 1년 조금 넘게 미리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땐 돈을 딱 절반씩 모아서 집만 샀어요. 공동명의로 말이죠.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한 친구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넘치는 아이였는데 로망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친구는 혼인신고를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가 가진 여러 로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 당일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꿈이자 로망이라며 그것만은 결혼식 일정과 함께 뒤로 미루었죠. 그렇게 친구는 코로나 사태가 누구보다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빌었고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니 심각해지다가도 잠잠해지길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올해 들어서 백신 이야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자 친구는 이때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다시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등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신부의 오래된 친구였고 누구보다 제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 중 하나였기에 저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결혼식을 미뤘던 날이 길었던 만큼 그 사이에 친구와 남자친구는 돈을 잘 모아서 더 예쁘고 화려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웨딩 사진 촬영을 하는 날에도
제가 도우러 갔었는데 정말 예쁘고 잘생겨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의 가방 순위를 자처했어요. 가방 순위는 신부 도우미 같은 역할이거든요. 신부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친구와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제 반쪽 같은 친구가 드레스를 입고 단아하게 앉아 있었는데 인생의 동반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어떤 의문의 여성이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 보니 서로의 지인 대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의문의 여성은 얼마나 울었던 것인지 눈가 근처가 붉게 부어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망설이는 듯하며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이에요. 사진을 찍으시겠냐는 사진사의 말과 누구시냐는 제 질문에 그 여성분은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저도 어제 알게 되었어요. 만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그리고 알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쪽도 더 늦기 전에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친구에게 A4 뭉지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근처에 그 여성분의 친구분들도 있었던 것인지 2명의 여자분들이 더 들어와서 그 여성을 일으켜서 달랬습니다. 그 의문의 여성분은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제 친구에게 다가와 연락처를 하나 남기고는 신부 대기실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종이 뭉치를 넘겨보는 제 친구의 표정이 참 심상치 않았습니다. 종이를 넘기면 넘길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처음엔 손만 떨더니 곧이어 온몸을 덜덜 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친구에게 다가가서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죠. 친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제게 종이 뭉치를 건네어 주었고 제게 고스란히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들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정말 제 2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찔하더군요. 종이 뭉치 속에는 아까 들어온 의문의 여성분과 오늘 제 친구와 결혼식을 진행할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러 장과 사랑을 속삭였던 메시지, 기념일을 보냈었던 사진과 주고받은 선물, 그리고 함께 여행을 다녔다는 사진들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바로 전날 예비 신랑은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막상 지금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음날 진짜로 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유부남 유부녀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싱숭생숭하다며 각자 부모님 집에 가서 미혼 시절 마지막 딸아들 노릇 한번 하고 싶다며 부모님과 하룻밤을 보내자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친정에서 예비 신랑은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은 시댁이 아니라 저희에게 종이 뭉치를 건네러 온 그 의문의 여성과 밤을 새웠더군요. 종이 뭉치의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그 의문의 여성과 어젯밤에도 함께 있었고 제 친구도 그 분도 양쪽 모두가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예비 신랑이 자신을 만나러 와서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고 용서하길 바라진 않지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내일 결혼을 하니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와 결혼을 하는지, 어디서 결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만나줄 순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대요. 그 여성분은 괜찮다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 척했고 밤새 몰래 이 증거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급히 부탁을 해 예비신랑 뒤를 미행했던 거였고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예비신랑의 정체를 모두에게 알리면서 망신을 주고 무엇보다 오늘 신부가 될 제 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종이뭉치들을 사람들에게 뿌릴 계획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신부인 제 친구 측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상세하고 많은 양의 종이 뭉치들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고 있을 제 친구에게 좋은 날을 망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며 이 모든 사실을 전한 거였어요. 여성분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신부 입장을 위해 대기실에서 나가야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증빙 자료들을 제 친구에게 전했고 하객들에게도 나눠준 거죠. 저는 결혼식장을 살펴보고 오겠다며 결혼식을 할 홀로 향했어요. 이미 거긴 정말 파국이었죠. 그 의문의 여성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하얀 버질로드 위에 서서 예비 신랑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었고 제 친구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어쩌면 이미 사위였을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신랑 측 신부 측 가릴 것 없이 하객들은 웅성대고 있었고 그 여성분은 예비 신랑의 친구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여성분의 친구들은 그런 걸 막기도 하고 하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군요.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저는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제게 밖의 상황은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제가 그걸 고지고대로 전할 수 있겠나요? 저는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도 해줄 수 없었죠.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절 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직감한 모양인지 제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저는 직원을 불러 친구가 웨딩드레스를 벗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친구는 화장도 채 지우지 않은 채로 옷을 갈아입고는 제게 말하였습니다. 나 지금 너무 혼자 있기 싫은데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주라 라고 하면서요. 전 차라리 제 친구가 펑펑 울기라도 했음 싶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군말 없이 친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연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제 친구의 결혼식은 개판이 되었고 신부가 있지 않은 결혼식은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친구는 부모님께 지금은 저와 단둘이 잠시 있고 싶다고만 전하고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간 곳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어요. 친구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종이 뭉치들을 보여주며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하더군요. 사실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동명의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혼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 점으로 미루어서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혼 소송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죠. 그렇게 친구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는 그날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그 여성분과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의문의 여성분 또한 성심성의껏 자료들을 제공해 주더군요. 그놈은 두 여자를 완벽하게 속였던 거죠. 제 친구는 그 여성분 또한 저와 같은 피해자와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그 여성분도 자신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께 자초지종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그놈은 진짜 가관이더군요. 그 여자와 만난 지는 올해가 있수로 4년째라고 했죠. 친구와 만나고 1년 반 정도 지나자마자 그 여성분과 바람을 핀 거였어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직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핑계로 두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제 친구에게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고 그 여성분을 찾아갔었고 그 여성분께도 출장을 간다 그러고 제 친구를 찾아왔더라고요. 제 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는 그 여성분과 미래를 보내고 퇴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두 여자를 기만해왔던 것이죠. 중간에 지인들에게도 소개해주곤 했었는데 절대 겹치지 않게 소개해 주었더라고요. 제 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으니 자신의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이렇게 깊은 관계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여성분과는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었던 거였는지 동호회 사람들처럼 일회성일 수 있는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더라고요. 친구는 사실혼 해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의 일방적인 외도로 인해서 사실혼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였기 때문에 제 친구는 위자료의 청구와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함께 청구했고 승소할 수 있었죠. 또 이번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예단과 예물을 주고받아서 그 비용까지 반환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집은 정확히 반씩 돈을 마련해 준비한 공동명의였고 월급 또한 일정량의 생활비를 모아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해서 재산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전적인 타격은 없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렇게 미래를 약속했었던 남자와의 이별을 준비했죠. 저는 그저 그런 친구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에 있었던 하객들도 일련의 사정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이야깃거리로 오르락내리락 거렸어요. 친구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군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 뭔가 싶었지만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글쎄 상대방은 그놈이더라고요. 그놈은 제게 연락하기 전에도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으나 친구가 연락 전부를 받지 않고 소송을 강행했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결혼식 날 당연히 있었던 하객의 절반은 신랑 측 지인이었는데 그렇게 결혼식이 개판이 되고 난 이후 신랑에게 지인들이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며 여러 말을 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번호를 바꿔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습니다. 제 친구와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어찌나 뻔뻔하던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뒤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일 밤마다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친구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남동생이 매번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빌고 그러면서 매달린다고 하나 봐요.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을 그렇게 나게 해놓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자 잘 보고 만나시길 바래요. 세상이 넓은 만큼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참 천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뭔들 못하겠냐마는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제 친구가 언젠가 상처가 다 치유되어 얼른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